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에 300조 원이라는 엄청난 현금을 즉시 입금이라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져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물론이고 이 중국인들도 너무나 놀란 나머지 중국 정부 게시판이 마비될 정도였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최근까지도 한국을 지속적으로 도발하며 한국을 깔보던 중국이 왜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렇게 태도를 완전히 바꿔 한국에 천문학적인 돈을 보내는 동시에 이 제발 도와달라며 애원하고 있는지, 한국이 도대체 무슨 대반전을 만들었길래 이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부터 이 놀라운 소식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 국민건강보험 3월에 또 오른다는데 기왕 오르는 거 성심성의껏 양털을 뽑아줘야지. 놀랍게도 지난 2월 중국판 인스타그램으로 불리는 이 샤오홍슈 앱에서 올라온 중국인 유학생 A씨의 영상이 공개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젊은 층에서 흔히 사용하는 신조어인 하오양마오는 원래 양의 털을 뽑는다라는 의미이지만 실생활에서 쿠폰이나 판촉 행사 등 혜택을 잘 활용해 돈을 들이지 않고 이득을 취하는 행위로 통합니다. 우리말로 치면 이 본전을 뽑는다라는 개념입니다. A씨가 언급한 건 올해 3월 국민건강보험이 외국인 유학생의 건강보험료를 기존 5만 1,010원에서 지난달 3월 6만 3,760원으로 올리고 건강보험료 경감률을 60%에서 50%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자기가 건강보험 자격이 되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라며 더 건강보험 앱에서 검진 기간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팁까지 안내했습니다. 머니투데이의 취재 결과 A씨를 비롯해 중국 SNS에서 한국의 건강보험에 대한 관심은 가히 폭발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뜨겁습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검색 사이트 바이두에서 한국 보험 제도와 하오양마오를 키워드로 검색하면 연관 게시글 수십 가지가 뜹니다. 그중 지난해 3월 게시된 한국국민보험은 왜 하오양마오일까? 라는 제목의 영상에선 20대로 추정되는 한 중국인 여성 B씨가 하오양마오 가이드라며 한국에서 국민건강보험료를 내고 본전을 뽑는 팁까지 공유했습니다. 이 영상에서 B씨는 한국 치과에서 스케일링과 사랑니 발치 역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며 자신이 경기도 한 치과에서 스케일링과 발치를 하고 난 영수증이라며 인증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다 합해도 38,500원 밖에 들지 않았다. 너무 싸지 않냐? 라고도 했습니다. 또 한방치료에서도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팁도 공유했습니다. 그는 한국 한의원에서 침을 맞거나 부항을 뜨고 물리치료를 받아도 건보 혜택으로 싸게 누릴 수 있다라고도 귀뜸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건보 본전을 뽑으려면 2년에 한 번 공짜로 건강검진을 챙겨 받을 것, 스케일링, 사랑니 발치는 한국에서 싸게 받을 것, 3차 병원도 건보 혜택이 있으니 너무 비쌀 것이라 걱정하지 말고 진료 의뢰서 챙겨가기 등을 꿀팁으로 제시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도 신청에 따라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의 건강보험료 전년도 말의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 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체류 자격이 유학에 해당하는 경우 그 보험료의 50%를 경감받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한국에서 공짜로 진료받을 수 있다는 의료기관 명단이 이 중국 바이두와 샤오홍슈 등지를 떠돌고 있습니다. 무료 진료 가능 병원 리스트라는 제목의 이 명단엔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 이 미등록 외국인에도 전액 무료 진료를 해준다는 이 다일천사병원을 비롯해 서울시 이사회 의료봉사단 함께아시아, 흔연유료공제회, 서울한방진흥센터, 라파엘 클리닉 등의 무료 진료 대상, 전화번호, 주소 등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명단을 첨부한 한 게시글엔 샵 한국유학생, 샵 한국공짜진료 등이 태그되어 있습니다. 한국에 온 유학생 사이에서 건보료를 내지 않고도 공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 정보가 공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곳에서 돈 많은 중국인이 진료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일천사병원에서 외국인 진료 예약을 담당하는 한 관계자는 6개월 이상 한국에 머문 중국인 등 외국인 가운데 불법 체류 등으로 건보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이곳에서 무료 진료를 받을 수 있다면서도 여권이 없어도 중국 현지 신분증은 지참해야 하되 재산 현황이 실제로 얼마나 빈약한지를 입증할 서류는 따로 받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허점을 악용해 중국인들은 한국인들이 낸 피 같은 세금을 훔쳐가고 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국제 범죄인데도 현재 중국 인터넷과 SNS상에선 너무나도 당당하게 유학생이 한국에서 어떻게 공짜 의료 혜택을 받는 법, 한국 국민은 모두 다 공짜로 병원 간다? 등 내용이 실시간으로 올라오며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유독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누리는 건보 혜택을 싹 쓸어간다는 지적은 줄곧 제기되어 왔는데요. 2018에서 2021년 4년 동안 중국인 가입자의 건보 누적 적자 규모는 2,844억 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기간 중국인 건보 가입자들은 2조 2,556억 원의 건보료를 내는 동안 건보공단에서 급여 혜택으로 2조 5,400억 원 어치를 받은 것입니다. 악의적으로 한국인들의 세금을 훔쳐간 것이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2021년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인들은 한국건강보험에 683억 원의 흑자를, 베트남인들은 447억 원의 흑자를, 필리핀인들도 한국에 316억 원의 흑자를 안겨주었는데요. 오직 중국인들만 한국에 막대한 적자를 안기며 한국인들의 피 같은 세금을 갈취해갔습니다.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지난 몇 년 동안 부당한 방법으로 수천억 원을 갈취해간 대가로 한국은 중국에 수백, 수천 배에 달하는 복수를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원래 중국이 확정적이었던 사우디의 6조 4천억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 석유화학 플랜트 사업. 최근 시진핑이 직접 사우디에 수차례 방문하며 중국 기업이 100% 확실하게 수주할 것이라 생각했던 이 사업을 한국의 현대건설이 뺏어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람코가 사우디아라비아 동부 주벨 지역에 추진하는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50억 달러, 한국 기업이 사우디에서 수주한 사업 중 최대 규모입니다. 이번 수주로 올해 상반기 해외 건설 수주 실적은 최소 137억 달러 이상으로 작년 수주 실적 120억 달러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한국은 최근 중국에 보란듯이 베트남과 초대규모 휘토류 협력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베트남 해양 치안 등 안보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향후 7년간 40억 달러 규모의 유상 원조를 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베트남은 베트남에 매장된 엄청난 규모의 휘토류를 한국에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중국이 한국의 휘토류를 무기로 보복을 하거나 한국 경제를 위협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인들이 한국산 불매운동을 외치며 중국산 화장품만 사용하며 중국에서 퇴출시킨 한국 화장품. 이 때문에 한국 화장품 회사들은 엄청난 타격을 입으며 주가도 폭락해버렸는데요. 베트남이 중국 수요를 대체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현재 베트남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한국 화장품이 많이 팔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년에 무려 40% 넘게씩 증가하고 있죠. 베트남 뷰티 시장이 주목받는 것은 1억 명에 가까운 인구 규모의 이 세계적으로 가장 젊은 층에 속하는 인구 구성 때문입니다. 베트남은 전체 인구 중 30세 미만이 절반에 달합니다. 이 중위 연령, 총인구를 연령순으로 나열할 때 중앙에 있는 사람의 연령은 32.5세로 한국 45세보다 10세 이상 낮습니다. 그만큼 한국 화장품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큽니다. 탄탄한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중산층 인구가 증가하는데 이 구매력까지 더해지며 매력적인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은 유럽연합과 손잡고 중국발 가짜뉴스에 대응하기로 하는 파격적인 결단까지 내렸습니다. 유럽연합이 한국에 먼저 제안한 것인데요. 중국이 온라인 공간에서 펼치는 허위, 조작정보 심리전의 실태를 파악해 대응체계를 갖추자는 것입니다. 중국발 가짜뉴스에 맞서 유럽연합과 한국의 전례 없는 공조에 나서는 셈입니다. 중국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내년 1월 대만 총통선거와 입법원 국회 선거에까지 개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25일 자유시보 타이베이스 타임스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대만 안보관리자는 지난 23일 중국이 내년 대만 선거에 개입하기 위한 허위정보 캠페인의 일환으로 딥페이크를 활용해 허위 주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리는 중국이 생성형 AI를 통해 허위 정보를 대량으로 자동 생산하고 사진, 영상의 디지털 조작을 포함한 신기술로 정보 환경을 조작해 대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치려는 노력을 배가할 준비가 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중국이 선거 사기에 대한 거짓 주장을 지원하거나 특정 후보가 극단적인 연설이나 행동을 한 것처럼 묘사하고자 영상을 조작하는 데 해당 기술들을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만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중국은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한국이 유럽연합과 손을 잡고 이러한 중국의 행태를 완전히 뿌리 뽑아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이렇게 전 세계 주요국들과 손잡고 중국의 너무나도 강력한 복수를 시작하자 시진핑이 손을 들었습니다. 중국이 해마다 사용하는 기업 보조금 규모는 무려 315조 원, 주요국 중 최대 규모인데요. GDP 대비 기업 보조금이 미국의 4.4배에 달합니다. 이 엄청난 규모 중 상당한 금액을 한국 기업에 줄 테니 제발 중국에서 떠나지 말아달라는 것인데요. 한국은 이를 거부하는 분위기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